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6생활권, 6생활권 중에 6-3생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6-3생활권은 올해 분양을 하는 거죠. 올해 2020년도에 분양 예정 중인 세종시의 유일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으로 볼 때는 올해 하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일정이 불확실했는데 이번에 특화 설계 공모를 해서 4개 단지가 확정이 되었죠. H1, H2, H2, 그리고 M2. M2는 일반 주택 단지고 H1, 2, 3. 이것은 주상복합이죠. 우리가 이 6-3생활권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눈여겨보셔야 되고,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청약점수 50점 이상 가지신 분들은 연말에 이것을 꼭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부, 2부로 이제 제작을 할 거지만, 길어지면 또 3부로 또 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생활권. 6생활권은 우리가 6생활권을 접근할 때는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입지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입지로만 접근을 하면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 입지가 떨어진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6생활권을 볼 때는 전체 생활권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간 생활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계획권 안에 들어갔다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6-4가 먼저 분양을 했고 6-3을 분양하는데 6생활권 요거만 보면 또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6-3, 4를 보지 말고 6-1, 2로 보면 이 생활권 자체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생활권이 큰 편인데 1생활권만큼 규모가 크거나 동등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그 업종대 규모죠. 적지 않은 인구라는 거죠. 이 생활권 자체도.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6생활권, 그리고 6-3생활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생활권. 우리가 이거 접근을 할 때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특화로 승부한다. 6생활권은 특화로 승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종시 자체는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 전체가 특화 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신도시하고는 틀리죠. 어떤 그 상업성, 어떤 그 도시의 그 토지를 팔아서 어떤 건설 비용을 뽑아야 되는 어떤 일반 도시와는 다르게 최대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 가장 그 쾌적한 도시, 그런 도시를 국가가 주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그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건설 비용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상가 부지를 많이 분양했던 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상가 부지를 비싸게 팔았죠. 그 비싸게 팔다 보니까 그 상가 분양가가 높아지고 임대가가 높아지니까 요즘 최악의 상가 공실이 나왔던 거죠.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떤 건설 비용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공원 녹지 공간도 많고 주민들의 복지 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희생 덕분에 세종시의 퀄리티는 또 높아진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종시가 아파트에 관해서 좀 제가 생각에는 특화 설계를 시작한 게 이생활권, 세롬동이 그게 이제 조금씩 특화 설계가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뭐라고 할까요?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그게 특화 설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4생활권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따로 프로그램으로 특화 설계 부분은 따로 제작을 해 드리겠고, 6생활권이야말로 그 특화 설계가 뭔가, 그것을 보여준 생활권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죠. 6생활권 오직 특화로 승부한다. 상업 업무 용지를 특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인데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 알겠지만, 이 상업 용지도 이
행복청에서 엄청 고민을 했죠. 세종의 상권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육생활권에서는 그나마 상업용지를 요 빨간 부분, 요 CB1, 요 두 토지, 여기로 최소한 했죠. 물론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상관은 많겠지만 최소화했는데, 자, 이게 독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거리, 그리고 특화 가로벽 디자인을 설계하겠다. 자, 이렇게 상업용지도 특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화를 했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을 특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보시면 6-4죠. 4를 보시면 이게 이 가운데가 중앙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변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에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다 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공원을 넣어버렸죠. 자, 이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공원에서 또 뛰어놀게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가족들이 힐링을 할 수 있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 사람들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특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합 커뮤니티 단지죠. 이 이제 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이제 설계를 했나 본데, 자, 이렇게 복합 커뮤니티 단지도 이런 중앙공원 안에 넣었다. 자, 그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각 생활권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화가 있는데, 육생활권은 교육 특화 지역으로 행복청에서 그 컨셉을 잡고 계획을 짠 도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나, 그걸 최적화하게 도시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공동 캠퍼스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단독주택을 특화했다는 겁니다. 이 단독주택도 이렇게 공동마당 배치를 통한 경계 없는 마을을 만들겠다. 어떤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단지별 특화를 넘어 생활권 전체를 특화 진행 중이다. 이게 가장 적절한 카피 같아요. 자, 이게 올해 분양할 예정의 아파트의 스케줄이 나온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 나온 계획인데 한번 보시죠. 1-1 생활권에 440가구 한림거슬에서 분양 예정인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6-3 생활권에 4개 블록. 자, 이따 뒤에서 설명하고요. 자, 3,530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그리고 6-3 생활권, 같은 생활권에 4개 블록. 자, 이게 내년에 예정인 거죠. 자, 내년이면 올해하고 내년은 6-3 생활권이 분양이다. 자, 그리고 5-1 생활권.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대기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죠. 이게 내년인데,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 내년 후반기 정도에 일정 8,570은 아니고, 반 정도는 분양할 계획이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육생활권은 특화 설계로 특별한 6-3 생활권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특화 설계를 했나? 자,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육생활권은 약 12,000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0세대. 적은 세대가 아니죠. 무척 많은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공식 명칭은 산울리라고 합니다. 산울리. 자, 이게 어떻게 유리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말인 것 같아요. 전에 지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6-3 생활권은 자, 4개 블록이 분양을 하는데 H1, 2, 3. 자, 이것은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상복합. 자, 이 주상복합을 누가 분양하냐?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2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한다. 이 금호산업과 신동아건설이 낸 설계 공모안이 당첨이 된 거죠. 자, 특화 설계 심사에서 통과를 해서 두 건설회사가 짓는 거죠. 자, 세대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M2 자리에 990세대인데, 자, 이거는 이제 990세대고, 자, 그리고 에란블록은, 이거는 이제 뒷블록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2021년 1350세대. 이것은 이제 내년 분양 물량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GS자이, 태영, 한신. 자, 이렇게 세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만드는 블록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복청에서 6-3 생활권을 특화 설계해서 공모 당선작이 나올 때, 자,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에 초점을 뒀다.
자,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특화 설계. 자, 그런 설계를 반영한 것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리고 층간소음이 요즘 아파트에서 가장 큰 문제다. 뭐 살인사건까지 나니까. 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니들이 한번 기술적인 안을 내봐라 해서 이제 내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짓겠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와 층간소음이 미세먼지는 최소화하고 층간소음도 최소화하고 자, 그런 아파트를 앞으로 짓겠다라는 게 이제 6-3 생활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6-3 생활권에서 무엇을 특화했나? 자, 그것을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에서 중앙공원 접근성을 강화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주택에서 가장 근접하게 중앙공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따가 사진으로 설명을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공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수공원이라는 게 저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호수공원과 우리 집과는 아무리 가까운 아파트라고 해도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진동에 있는 아파트도 호수공원에 가려면 뭐 이렇게 길을 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6-3 생활권에서는 6생활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6-4 생활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 앞에다 바로 2차선 도로만 건너면 앞에다 중앙공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중앙도로의 접근성을 공원과 집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공원이 우리 집의 그 정원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그 중앙공원 변에 바로 그 중앙공원에 있는 변에 거기다가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들 보육시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단지 내 상가, 많이 이용하는 단지 내 상가, 그리고 기타 공동시설이 있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뭐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시설, 주민들이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중앙공원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 도보로 아주 쾌적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자, 학원도 안전하게 다니고 학교도 안전하게 다니고 그 학교도 거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학교도.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렇게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신도시와는 다른 명품 도시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특화해서 현대라이프에서 가장 안전하고 컴팩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게 힐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짰다는 거죠. 자, 그게 공동주택에서 가장 근접해서 중앙공원을 짓고 그 중앙공원 주변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 짓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더 좋은 거는 이 보육시설 앞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을 지금 세종시 다른 데 가고 보면 그 아이들을 유치원, 유아원에 바래다 주면 거기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몰려서 오니까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차를 주차하는데 부모님들이 애매한데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 주차장 부근에 보육시설 부근에 그 뭐라고 그러죠? 드랍존이라고 그러죠. 드랍존.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섬세한 도시계획입니까? 자, 이런 점이 뛰어나고 앞으로 세종시는 이렇게 질 것이다.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이든지 이렇게 표준화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지어봐라 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보행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컨셉은 그겁니다. 요즘 최근에 도시계획에 부모님들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그 꼬맹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4학년만 되면 그래도 좀 애들이 분별이 있으니까 걔들이 횡단보도 건너다 뭐 사고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식이 법안이 나오고 시속 20km까지 줄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종시, 자, 그게 최고로 잘 된 도시가 세종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저도 이게 요번에 알았는데 내민연석, 중앙교통섬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져서 안전한 보행도로를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좁은 도로에서 신호등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기다리다 보면 그 신호등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죠. 자, 세종시는 대부분이 회전교차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에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요즘은 그 회전교차로가 편리함에 있어서 더 어떤 그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짓는 추세이다. 자, 그걸 통해서 신호등이 없는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 그 다음에 편리한 시설. 자, 이게 상가를 배치하고 유치원도 중앙공원 근처에 배치하고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 근처에 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굳이 부모님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6-3 생활권은 부모님이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로 자가용으로 애들 발에다 줄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와서 출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중앙공원에 가까운 그리고 걸어서 그 보육시설에 가까운 동이 료얄동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번에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가 바로 H1, 2, 3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죠. 자, 그리고 M2를 분양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H2가 730세대, H3가 430세대, H1이 1040세대, M2가 994세대. 자, 그리고 자연지형 순응형 디자인 특화 설계. 자, 이것은 또 여기에 그 주상복합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 주상복합의 매력이라는 거죠. 자, 제목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세종시 행복청에서 나온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게 이대로만 된다면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이대로 된다고 보시고 뭐 조금 수치는 변경이 있겠지만 용적률이 230%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상복합 용적률이 230%다. 보통 400%가 넘죠. 상업지역이니까. 그리고 230%로 져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35층에 용적률이 230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상복합이지만 그 동간의 거리가 좋다. 그리고 쾌적하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그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도 좀 봐야 되는데 뭐 다른 아파트하고는 제가 아직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바로 이 점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용적률이 500%, 뭐 400% 이상이면 동간의 거리가 좁고 답답하겠죠. 자, 그런데 세종시의 그 6-3 생활권의 그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230%서 쾌적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중심 상권입니다. 자, 그리고 BRT 도로입니다. BRT 도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무원 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최대 여기까지 이 6-3 생활권이 계획하고 있는 게 BRT 도로에서 600m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들이. 자, 그 얘기는 전부 다 BRT 역세권이라는 얘기죠. 역세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6-3 생활권은 강점이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봤듯이 여기 중앙공원이 이게 중앙공원입니다. 여기가 보통은 차가 다니거나 그리고 여기가 뭐 차가 다녀서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의 안전에 유해가 되는 건데 여기를 다 공원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유치원이 있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2, H2, H3 자, 이 아파트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품화가 되고 공원도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부모님이 바로 여기서 여기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걸어서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출근을 하면 되겠죠. 자가용을 가지고. 자, 이렇게 편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화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가 대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다 공원을 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집 밖에가 바로 공원입니다. 집 밖에가. 다른 신도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은계지구 같은 데 보면 이런 유사한 게 있는데 은계지구에 우미린이라는 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앞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공원의 규모가 여기보단 크진 않죠. 그 은계지구에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이 공원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엄청 크겠죠. 자, 엄청 큰 공원을 가운데 끼고 있다. 자, 그러면 유천이 가까운 데가 이제 료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공원 조망이 잘 나오는 데가 또 료활동이 되겠죠. 자, 그런 점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H2, 3, M2, 뭐 H1도 좋지만, 자, 이 다 아파트들이 다 인기 아파트라는 거죠. 이 6-3 생활권의 핵심 아파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H2, H3에 나오는 그 아파트들의 조감도를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자,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은 그 외관이 멋있죠. 요즘 또 그 3세대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멋있게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앙공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캠퍼스형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있고. 자,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상업지역이죠. 이게 상가라고 봐야죠. 상가. 자, 상권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BRT 라인도 가깝고. 자, 이 새 아파트는 6-3 생활권의 인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개천이 흐르고,